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하락 종목 수는 1,500개가 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상승한 종목들 바로 이 ST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었는데요. 자, 이 기업들은 다음 주 미국 하원의 표결을 앞둔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생물보안법은요, 이 미국 정부 관련 기관과 이 바이오 기업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표결 이후에 이른바 K-세론 물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향후 기대감을 더 걸어봐도 좋은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생물보안법이 이달 말에나 표결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결 일정이 빨라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보긴 보는 거냐,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러 기업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오늘은 세 가지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이 바이넥스 세 기업인데요.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면은 일단 이 완제 의약품이랑 위탁 개발을 합해서 전체 매출 가운데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이 위탁 개발을 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살펴봤더니 작년에 12건이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8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것이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게 자,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혜가 체감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는 이 매출 비중 가운데 전체 31%가 지금 위탁 생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업계에서는 이 바이넥스가 지금 중소형 CDMO사인데요. 여기서 유럽 식약처의 실사를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40건 넘는 이 글로벌 기관의 실사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기관들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자, 끝으로 ST팜 좀 말씀을 드리면요. ST팜은 지난 분기에 영업 손실 31억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사 요청으로 좀 납품이 연기됐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사실 여기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게 향후에 CDMO 쪽으로 해서요.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유전성 부종 등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계속해서 증축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또 올리고 의약품 쪽으로 해가지고는 충분히 밸류체인이 세계 3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 사이에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이 과열 구간인 건 아니냐.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K세론이 나오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생물보안법이 처음 발의됐던 게 올해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걸 어제 종가로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1%, 보시면 바이넥스는 156%나 올랐습니다. 네. 그 사이 바이넥스는 한번 이렇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같은 상승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 관련 지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주가를요 지금 이 향후 1년 동안 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이냐 이걸로 나눠본 건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모두 한 40에서 64입니다. 저게 업종 기준은 물론 큰 수치긴 한데 네.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업종 전체가 얼마인데요? 업종 전체가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진 않은데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하나 볼게요.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신용 비율 같은 경우에 바이넥스가 코스닥에서 전체 13번째로 높습니다. 7.2%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증권가의 이익 추정치가 맞다면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사님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CDMO 기업들을 좀 평가를 해주시자면요. 네. 일단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CDMO 중국식 기업을 이제 대시하는 할 수 있는 CDMO 기업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ST팜 같은 경우에도 어제 IR을 진행했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그 안에서 이제 단순히 CDMO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했었던 계약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밀리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이 한번 8월 초에 급락 이후에 한번 그동안 이제 얼마 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반등 구간에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였습니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한 양액을 제외하고 이렇다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 수출 그리고 공급 계약을 만들어낸
혹은 발표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CDMO 기업들 보유자분들은 다음 주 표결 이벤트가 이게 셀온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어저께죠. 어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러면서 소위 세론이 한번 미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실 분들이 어제 한번 시장이 크게 밀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 미리 한번 선매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제 이번 주 잘 넘어가고 다음 주 어떤 양호하게 흘러간다라면 오히려 네. 바이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매크로 상황과 그 당시에 갔을 때 시장 흐름도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바이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뭐 지금까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 동력이 이 생물보안법의 통과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넘을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빈자리를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채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외에도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일본의 후지필름이라든지 상당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 일감을 따올 수 있느냐 이걸 지켜보면서 생물보안법 통과 끝이 아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위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주 기자와 알아봤고요.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